파트 7 독해를 먼저 시작했는데 독해의 단서를 잘 잡아내지 못하고 글이 잘 안 읽히면 어쩔 건데 파트 5, 6 그냥 날려버리는 거잖아. 제옥쌤입니다. 당장 RC를 70분 재고 풀었을 때 시간이 남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RC 영역을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은 이렇습니다. 어떻냐면 나는 지금 RC를 이런 순서대로 풀고 있고 여러분도 그냥 저를 따라서 그렇게 푸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왜 그런 식으로 풀고 있고 다른 데서 공유가 되고 있는 이런 순서대로는 풀면 안 됩니까 선생님? 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름방학 특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300명의 수강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70분을 재고 풀었을 때 이거를 다 풀어내는 사람이 약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을 돌려 하지 않고요. RC를 어떤 순서대로 풀었을 때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파트 5, 6을 건너뛰고 파트 7을 먼저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팁이 실제로 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전략이 왜 공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파트 7은 독해 영역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시간에 쫓기면서 글을 읽게 되면은 글이 잘 읽히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 파트 7을 먼저 풀자라는 거거든. 상대적으로 파트 5는 빈칸이기 때문에 시간에 조금 쫓기더라도 빈칸 위주로 보면서 풀면은 빨리 풀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공유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대규모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할 수 없지만 너무 극단적이잖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파트 7 독해를 먼저 시작했는데 독해의 단서를 잘 잡아내지 못하고 글이 잘 안 읽히면 어쩔 건데 파트 5, 6 그냥 날려버리는 거잖아. 파트 7 독해를 읽다가 완전 멘탈이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멘붕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파트 5, 6을 건너뛴 상태에서 파트 7을 먼저 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 두 번째, 파트 5, 6까지는 정주행을 한 상태에서 파트 7 중에서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이 있잖아. 원래라면은 정주행을 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뭐부터 먼저 푼다?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을 먼저 푸는 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우선 토익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토익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어디서 다 찍게 돼요? 이중지문, 삼중지문에서 그냥 한 줄을 세워서 마킹하면서 찍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중지문, 삼중지문을 맞췄을 때 점수를 조금 더 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팩트고요. 그래서 단일 지문을 건너뛰고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을 먼저 풀라고 하는 팁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어디선가 듣고 와서 풀고 있는 수강생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너의 몸에 맞고 너가 그렇게 해서 시간 단축이 잘 된다면은 내가 말해주는 전략을 취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방금 말했던 방법으로 직접 풀어봤겠죠. 파트 5, 6을 풀고 이중지문, 삼중지문으로 바로 점프를 하잖아. 워밍업을 하지 않은 채로 난이도가 있는 지문을 맞이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난이도를 본다면 단일 지문, 이중지문, 삼중지문을 봤을 때 이중지문이나 삼중지문이 지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스크롤에 압박이 있다 보니까 겁을 먹게 되고 독해가 잘 안 된단 말이지. 단일 지문에서 몸을 풀지 않은 채로 이중지문이나 삼중지문을 먼저 풀잖아. 그러면 독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쉽게 되어 있는 초반의 단일 지문으로 몸을 조금 풀고 나의 독해의 감을 잡고 흐름을 탄 채로 이중지문, 삼중지문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자, 여기서 접점을 찾을게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중지문, 삼중지문을 꼭 풀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이중지문, 삼중지문을 먼저 풀자니 너무 극단적인 면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모의고사에서
172번에서 175번에 4문제짜리 아티클 지문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RC 독해 영역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문제 숫자는 4문제로 이중지문이나 삼중지문이랑 맞먹는단 말이야. 근데 난이도가 가장 높아. 괜히 가장 어려운 지문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어디를 찍어야 된다면 기사문 4문제를 찍으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172에서 175가 아니라 168이나 171번에 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냥 흐름을 타고 정주행을 하다가 기사문 아티클이 딱 보이잖아? 그냥 숨도 안 쉬고 바로 건너뛰는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합리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중지문, 삼중지문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중지문, 삼중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항목화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중지문, 삼중지문에는 웬만하면 항목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이렇게 내 눈에 항목화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잖아?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낮아요. 반대로 이야기해보자. 지문이 2개가 있고 지문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항목화가 하나도 없다고 치자. 그냥 글들이 빼곡하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데 애를 먹을 거란 말이죠. 제가 화면에 몇 개를 띄워드릴 건데요. 내가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지문은 찍어야 되는 필연적인 상황이라면 항목화가 되어 있지 않는 이중지문과 삼중지문을 일단 건너뛰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항목화가 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항목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 시간이 5초도 안 걸려.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최종 요약을 해볼게요. 파트 5, 파트 6, 파트 7 그냥 일단 정주행 하는 거야. 그러다가 172번 정도에서 단일 지문 아티클을 만날 거야. 얘를 일단 그냥 숨도 안 쉬고 건너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중지문, 삼중지문을 풀기 시작을 할 건데 거기서도 항목화가 되어 있지 않은 뭔가 글이 빼곡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지문들은 일단 스킵을 하고 항목화가 되어 있는 이중지문과 삼중지문을 먼저 풀어나가세요. RC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했던 방법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문제 푸는 스타일에 뭐가 가장 적합하냐예요. 만약에 제가 추천드린 대로 해봤을 때 도움이 된다 싶으면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고요. 다른 방법이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으로 풀어 나가셔도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거잖아. 그리고 결국에 무언가를 찍어야 된다면 가장 어려운 지문을 찍는 게 낫잖아. 본인에게 헷갈리지 않는 가장 심플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세요.